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1년간의 소회와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스님은 특히 경주 남산 마을 부처님 바로 세우기에 입불과 함께 현 상태에서 암실로 참배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년불교문화재단이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14일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성철 스님의 사상을 옮겨놓은 설림 고경총서 전권을 이북으로 무료 배포하고 4만 8천 배 참회 법회를 이어가는 등 추모 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과 연계해 불교문화강좌를 열었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만암 스님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과 고불 총림의 결성 과정 등이 조명됐습니다. 2004년 개교 이래 3,500명이 수료하고 10%가 실제 출가자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며 예비 출가자들에게 입문 과정이 된 월정사 출가학교. 월정사 출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환희와 감동의 순간을 기록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1년간의 소회와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스님은 특히 경주 남산 마을 부처님 바로 세우기에 입불과 함께 현 상태에서 암실로 참배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간담회 내용 남동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불교 중흥을 위해 쉼없이 걸어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질문하자 예상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치적과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장애인과 특수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직시한 걸 꼽은 겁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자기 참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자성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거친 마음을 순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기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우 스님은 엎드려 있는 경주 남산 마을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 일단은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세울 때 파손이나 균열 등으로 변형이 우려된다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암실을 파서 아래에서 마을 부처님을 올려다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 특히 이제 문화재위원들이 이제 그렇게 세우는 게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그거는 또 제2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등으로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내년 전반기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전반기 정도에는 좀 구체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우리 템플스테이와 연계하고 또 전국 각 사찰을 통해서 그런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또한 도심의 명상센터를 빨리 만들 것이라며 명상연구소나 부대시설을 건립해 K명상을 세계화하는 게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제도 시행과 관련해 진우 스님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사찰에서 정산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람료 차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 문화재로서의 그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능이라든가 무슨 뭐 다른 어떤 국가 문화재들은 100% 국가에서 다. 진우 스님은 내년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사문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며 내년 3월 임시종회를 거쳐 조직 개편을 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어느 그 구체안을 마련해가지고 빠르면 내년 3월 종회 때 그 종원종법을 개정해서
전반적인 그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1년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지내온 것 같다며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3년간 사부대 중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오는 11월 3일은 퇴용당 성철대종사 열반 3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백년불교문화재단이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다채로운 추모 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백년불교문화재단이 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선불교 수행 전통으로 여겨지던 진울국사의 도노 점수를 반대하며 도노 돈수를 주장했는데 현재까지도 불교 철학계는 이 부분에 대해 활발하게 논쟁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0월 1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성철 스님의 불교 인식과 현대적 작용을 주제로 원로 교수와 중진학자 등 6명이 발표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영산대 박태원 교수는 퇴용은 왜 도노 점수를 비판했을까를, 연세대 신규탁 교수는 성철 선사의 선문헌 속에 인용된 경전과 어록을 주제로,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성철 법맥의 재인식을 발표합니다. 이어 동의대 강경구 교수는 선문 정로, 문장 인용을 통해 본 성철선의 특징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성철 스님의 수자형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분석, 김명우 동아대 교수는 백일 법문에 나타난 퇴용 성철의 팔식설 고찰을 발표합니다. 오셔서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좀 더 성철 스님에 관한 어떤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적 분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학술 세미나에 앞서 제6회 퇴용 학술상 시상식도 열립니다. 올해는 교리 부문에 마하 빠짜빠띠의 출가와 비구니 교단의 성립이란 논문을 쓴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사 도민 스님과 응용 부문에 현재 심사정필 본합도 연구 논문을 발표한 신광희 중앙승가대 연구 교수가 수상합니다.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는 선림 고경 총서 전권을 좀 더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북으로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한참 째려보시더만 자식이 오늘은 그럴듯한 말을 하면 해. 이러면서 탄생한 것이 이제 선림고경 총서 37권입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열반 3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성철 스님 사리탑전에서 3,000배를 시작하고 백년암 고심원에서는 10월 30일부터 입적일인 11월 3일까지 4일 4야 48,000배 참회 법회를 진행합니다. 11월 3일에는 백년암 법회 회양에 이어 성철 스님 사리탑에서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헌공 다례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는 추모 다례를 봉행합니다. BTN 불교TV에서는 스님에 얽힌 이야기들과 30주기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연말 특집 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과 연계해 불교 문화 강좌를 열었습니다. 김상영 전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첫 강의에 나서 정화운동에서 마남 스님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비롯해 고불 총림의 결성 과정과 의의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불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불교문화 강좌를 신설해 운영하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올해 강좌는 현재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전 백암산 백양사와 연계해 열렸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가기 위해서 과거에 옛 사람들의 그 차치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진지하게 무엇을 고민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그 인물사를 통해서 또 내지는 주변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밝혀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암산 백양사 불교문화강좌의 1강은 김상영 전 중앙승가대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만암 종원대종사의 고불총림 결성과 그 의의를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김 교수는 조계종의 역사와 정화운동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만암대종사가 정화운동 초기 대처승과의 공존을 통한 점진적 정화운동을 추구했으나 비구승단의 강경한 입장과 충돌했고 종원 개정을 통해 종조를 도의국사에서 보조국사로 바꾼 것에 대한 반발로 승단과 결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화운동의 역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일이 생겼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만암 스님의 행보가 이해가 되고 만암 스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만암대종사는 1954년까지 40여 년에 걸쳐 백양사를 중창에 크게 일으켰습니다. 김 교수는 두 차례에 걸친 중창 불사로 백양사는 일제강점기 호남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승풍 전체를 진작하는 내적 중창불사까지 아울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야 총림과 함께 해방공간기 결성된 고불총림은 1948년 결성됐지만 김 교수는 만암대종사가 이미 1920년대 후반 정도부터 총림에 준하는 내용으로 백양사 대중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정승가 전통의 복원이라는 고불총림 결성의 근본 취지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20여 년간의 백양사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겁니다. 1948년에 발표하신 그 총림의 청규라든지 귀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한 20여 년 동안 다듬어 왔던 백양사 그 대중의 생활들을 다 그걸 직접 경험도 해보시고 시행도 해보시고 그런 결과를 정리한 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불총림 결성, 총림 규약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을 계기로 실시하는 불교문화 강좌는 다음 달 9일 백양사 본말사의 불상을 조명하는 2강, 본말사 불화의 특징과 가치를 알아보는 3강으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2004년 개교 이래 3,500명이 수료하고 이 가운데 10%는 실제 출가자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며 예비 출가자들에게는 입문 과정으로 또 체험자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은 월정사 출가학교. 월정사 출가학교가 개교 20주년의 환희와 감동을 오롯이 기록한 사진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강원지사 최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울 울력, 무술, 오대산 정멸보궁 삼보일배 등 지난 20년간의 기록이 사진으로 담겼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출가학교 개교 20주년을 맞아 자유와 평온의 길을 주제로 지난 23일 성보박물관에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60점의 사진은 모두 연출 없이 순간순간을 전문 작가가 촬영해 출가학교의 일상과 특별한 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서 월정사 발전에 또 우리 불교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들은 오롯이 불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나누기 위한 작은 시도일 뿐이지만 여러분께서는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진정한 자유를 구하는 출가의 길을 한 달여간 체험하고 삶의 현장이 오롯이 수행처가 되는 출가학교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대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불교 본래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복을 시켜내는 일, 그것이 이 출가학교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2004년 개교 이래 3,500명의 수료자 중 350명의 출가자를 배출하기도 한 월정사 출가학교는 출가 열풍을 일으키며 출가를 위한 입문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가학교 수료생들은 단순히 출가라는 간접 체험뿐 아니라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하고 같이 생활했던 분도 천주교 신자도 계셨고,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 내가 생활에 있어서 무력한 사람들,
어떤 큰 목적을 안 가져도 됩니다. 단지 내 생활만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생활 하나는 확실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정사 출가학교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담아낸 사진 특별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조계종 육교구 본사 마곡사가 기허당 영규대사 서거 431주기 추모달의 문화제를 봉행하고 영규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지난 25일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 진영각 일원에서 열린 문화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신원사 주지 중화대종사, 최원철 공주시장,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 박승규 영규대사 사적현창회장, 마곡사 본말사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규대사 묘역 성역화가 시작되며 성역화 후 충효 사상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가족의 따뜻한 정성을 담아 한 끼를 제공해오고 있는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노인 무료급식소가 좁고 낡은 급식소를 떠나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무료급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의 따뜻한 기부가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00여 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노인 무료급식소. 이른 시간부터 허기를 채우러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식당은 건물 2층이지만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식판을 1층으로 전달하고 다시 수거하는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현재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노인 무료급식소는 약 40여 인원을 수용할 정도의 규모로 찾는 인원에 비해 협소합니다. 때문에 궂은 날씨에 무료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은 비와 눈을 맞으며 길 위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궁 무료급식소는 바로 옆 가건물을 공사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의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무료급식소를 짓는 데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이 의미 있는 정성을 보탰습니다. 어르신들이 비도 안 맞고 또 바람이나 눈도 안 맞은 이곳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곳은 약 한 80평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현재 아직 공사가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뭐 중단 자꾸 되고 그러는데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독지가들이 나타나서 공사를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식을 만드는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열악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이제 그런 시설들 다 갖춰서 한여름이든 또 한겨울이든 어르신들이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 회장은 장모상 조의금 가운데 2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새로 지을 무료급식소에 3천만 원 상당의 냉장시설과 냉난방 시설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는 막 쫓기듯이 밥을 잡수고 막 그러고 나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전리 가면 좀 공간도 넓고 앞으로 이제 더 신경 써서 주변 분들하고 또 모든 여기 도움을 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좋게 잘해서 노인들을 모실 그런 각오로 돼 있습니다.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새 무료급식소는 200여 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금강경 독송 철야 기도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지역의 신행바람을 일으키며 기도혁명으로 불리는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또 한 번 동참 발언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탑도리에서 회향을 목표로 금강경 사경에 들어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 기도를 통해 10만 불자 기도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새로운 신행문화 확장에 나선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 지난 3월 입제한 금강경 봉찬 기도는 매일 금강경 기도와 매월 한 차례 철야 정진을 통해 정신의 근육을 키우며 신행결사 동참 열기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신행과 순례, 백고자 수계 등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금강경 사경 소지법회로 또 한 번 동참 발언을 세웠습니다.
행복의 가치가 조금 더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에서 인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너네가 나아가라라고 한 그 정신을 본받아서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4일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월정사 탑도리를 맞아 당일 저녁 6시 30분 불자들이 사경한 금강경을 정대하고 탑도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탑도리 이후 소지법회로 금강경 사경을 회항합니다. 이를 위해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회는 감지로 된 금강경 사경책과 금색펜을 이미 5,000권 이상 배포했습니다. 월정사는 기도회 동참이 빈자의 1등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육바라밀의 실천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읽고 쓰고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대승불교의 불자로서 그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 행원을 함께 할 수 있게끔 건선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이 빈자 1등을 실천해 주셨다. 1931년 하남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봉창기도회는 올해 금강경 봉창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기도회 100년을 앞두고 있지만 월정사는 봉창기도는 회항이 없는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일이 입제고 회항이라며 기도의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령 인구가 증대하는 과정에서 삶이 이제 중심을 잃는 경우들이 있어서 좋은 습관들이기야말로 불교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서 가피가 내리는 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행의 새 바람으로 불자들의 마음 근육을 키우고 육바라밀을 통한 사회적 환원으로 이 시대 불교의 기도혁명을 꿈꾸고 있는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회의 발언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충북불교단체협의회가 제1회 충북전통문화체험 힐링축제 한마당을 열고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4일 청주중앙공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청주불교연합회장 각연스님, 태고종 총무원 규정부장 진화스님, 용화사 연수원장 지장스님, 윤건영 충북교육감, 충북불교단체협의회 송수원 회장, 신경식 사무총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송수원 회장은 불교 문화를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갖고 현 시대의 아픔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 등 충청북도 16개 단체로 이뤄진 충북불교단체협의회는 이날 전통문화체험과 문화공연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의 무료급식을 제공하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 회장 주식회사 YC텍 박수관 회장이 사랑의 쌀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박수관 회장은 지난 25일 부산진구청에서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베트남 다문화가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을 맞아 7천만 원 상당의 10kg 쌀 2,000포와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쌀은 지역 저소득 세대, 장애인과 소년, 가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성금 3천만 원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 20세대와 독거노인 10세대에 각 10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